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매수자의 꿀팁,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계약이 될 것인가,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를 가지셔도 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, 같은 물건, 어떤 한 가지 물건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저것을 사고 싶어 가지고 흥정이 들어갈 경우에, 아니면 그것을 노리고서 주변에서 이렇게 떠보고 있었다. 그때는 딱 한 군데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 가지고 흥정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냅니다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반대로 여러 군데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저 물건이 얼마 합니까? 저 물건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? 이렇게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흥정을 한다면 부동산을 파는 입장,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그 물건이 갑자기 인기가 좋아졌구나, 아니면 내 물건을 좀 더 비싸게 내놓아도 되겠구나, 이런 착각을 하게 되어서 흥정이 힘들어집니다. 조금이라도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수자 입장인데, 그런 식으로 흥정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,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는, 좀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그런 이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이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통해서 신속하게 흥정을 해서 결론을 내고 계약을 추진을 하든지, 아니면 구입을 하지 않든지 하는 것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흥정을 한다면 소문나지 않는 시점에서 갑자기 적당한 시점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것을 이제 내가 이렇게 충분히 받는 그 시간만큼 팔려는 사람도 내가 적당하게 파는 것인가, 또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섰다면 그 시점에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계약을 추진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, 직접 거래를 하시는 경우, 그러니까 당사자 거래 있죠.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살 가능성이 99%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중개업소에서는 그 물건 하나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 얼마인지, 아니면 얼마까지 흥정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, 살려는 당사자 입장에서,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매도인이 얼마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가격에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. 아니면 더 흥정이 될 만한 물건을 조금 더 비싸게 주고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 됩니다. 그런 경우는 잘 샀는 것 같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을 하면서 내게 되는 중개 비용을 절약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런 경우는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이게 왜 그런가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실제 비싸게 주고 삽니다. 당사자 계약이라는 것은 대부분 팔려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요구를 하는 금액이고, 그 금액에 따라온다면 당연히 시세보다는 비싸게 주고 살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개업소를 통해서 시세를 알고 적당한 흥정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최저가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, 충분히 괜찮고 가격마저 싼 물건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, 파는 입장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면 비싸게 팔고 가격을 괜찮게 받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팔려는 쪽과 살려는 쪽에서 이렇게 흥정이 일어나는데, 그 흥정을 일방적으로 나 쪽으로 맞춘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어떤 단점이 숨어 있거나, 아니면 실제로는 비싸게, 아니면 이렇게 시세를 벗어나게 살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물건은
세상에 드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 한다면, 그리고 이제 예산의 범위에 맞다면 그 중에 가장 괜찮고 적당한 그것을 골라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,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가지고 결정을 했듯이 나중에 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사줄 때도 그 부분을 보고 구입을 하게 돼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낫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가격도 좋고 가장 좋은 물건은 숨어 있지 않습니다. 밖에 드러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,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업소, 내가 이용하는 그 중개업소, 매수를 담당하는 중개업소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되겠습니다. 일단은 내가 이제 그 전에 친분을 가지고 있는 쪽에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매수의 결정을 하는 그 입장에서 어떤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을 하게 돼 있다면 그 부동산과 친분을 그 순식간에 조금이라도 다지는 것이 낫습니다. 예를 들자면 계약 당일 약속된 시간보다 뭐 한 20-30분이라도 일찍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은 계약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이 가격하고 상관이 있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조금의 이득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동산과 친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유지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매수인 입장에서 매수할 때 어떤 팁이 있는지,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잘 구입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번에는 매수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